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보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그냥 뻔한 얘기보다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수소 산업이 조금 집중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산업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뭐 반도체 뭐 핵심 기술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아주 수소가 어떤 원리로 수소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큰 흐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나운서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됩니다. 어떤 오늘 이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은 네. 어떤 섹터가 좀 잘 움직였는지. 핫한 키워드? 핫한 섹터. 핫한 섹터. 사실 이것저것 좀 많이 저는 눈에 띄긴 했는데 일단 친환경 쪽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수소 얘기하시니까요. 맞아요. 눈치가 찍었습니다. 빠르십니다. 네. 순수에서 최근에 뭐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서 뭐 플라스틱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친환경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이라는 게 왜 움직이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친환경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친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원래 예전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또 바이든 정권 때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했었고 유럽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했었죠. 자, 그러면서 친환경 섹터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석연료, 화석에너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자, 지금 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이유가 뭘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노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다 좋죠. 지구를 보호하고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져요. 전력 생산 자체의 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뭐 전기 생산이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의문점이 드는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던 산업이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의 가장 치명적 단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사양 칩셋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가동하다 보니 전력 수요가 굉장히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력 생산의 효율을 높이거나 전력 생산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원전 섹터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기에 수소 얘기한다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배경 지식을 연결해서 수소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전이라는 산업이 원래는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원전도 핵폐기 기물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전 민주당 정권 때도 원전 탈원전 정책 얘기가 나왔지만 그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전에 대한 정책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요하다.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원전이 좀 시장에서 인정받는 분위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별로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친환경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친환경보다는 전력에 대한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된다. AI 산업의 발전에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이 전 국민적으로 좀 지지라던가 호응을 얻기에는 상대적으로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전이 또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전 에너지를 과연 민주당 정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움직인 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친환경 정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여기서 민주당 정권이 온다고 했을 때 원전을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욕을 먹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너네 전에 정권 잡았을 때는 탈원전 정책 폈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니들이 원전 잘한 것처럼 해? 이거는 예전에 국힘 정권일 때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려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희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서 원전이 들어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풍력하고 태양광 다시 할까? 라고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싫다. 친환경 에너지, 풍력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너무 많아서 난 태양광은 싫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그럼 완전히 미국하고 등을 지면서 중국 쪽으로만 노선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줄타기 외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원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수소 에너지거든요. 자, 수소 에너지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막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수소 에너지 참 좋아요. 수소는 뭐 일반적인 뭐 화석연료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연소라던가 이런 거가 필요 없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청정 에너지의 끝판왕이 수소라고 하고 전력 효율 또한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은 꿈의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게 수소 에너지인데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수소 에너지를 만들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럼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수소 에너지를 만들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하나 더 거쳐지면서 약간 이거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수소가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일단은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보통 수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만 보통은 인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소는 이 수소가 진짜 수소 에너지다라는 거였고, 자 그리고 화석연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석유, 뭐 석탄, 뭐 천연가스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수소를 만들어서 이 수소를 활용하면 청정 에너지는 맞지만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 만드는 과정 속에서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청정 에너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 최근에 시장에서 또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탄소 포집 기술.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최근에 정책 관련주로 탄소 포집 관련주들 막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근데 사실 탄소 포집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활용되지? 라는 생각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 탄소 포집 하니까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뗐을 때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친환경적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블루수소예요. 자, 블루수소도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화석연료를 떼고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 또한 수소 에너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원래 이렇게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 수소 에너지가 각광받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그린 수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린 수소, 태양광 막 열심히 하고 막 풍차 열심히 돌려도 생산되는 전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수소 만들려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를 원전 갖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도. 근데 문제는 근데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지 않냐? 근데 원전으로 만드는 것도 친환경은 아니니까 이게 청정 에너지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유해졌어요. 야, 원전도 따지고 보면 친환경 아니야? 뭐 약간 친환경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국가가 나오고 원래 친환경만 따졌었으면 원전 산업이 관심이 커지지 않았겠죠.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원전은 지금의 AI 산업 발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은 당연히 필요해. 그러니까 원전도 인정해주자. 라고 해서 그럼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면 버려지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 수소 또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원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소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나운서님 네. 찍어보실 수 있나요? 찍어요? 네, 원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소요? 네, 그 무슨 색깔 수소라고 할까요? 원전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는? 혹시 옛날에 파워레인저 같은 거 보셨나요? 네, 네. 거기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셨나요? 저 핑크요. 네, 핑크 수소. 와! 네, 그래서 정답. 그래서 네. 핑크 수소 에너지 이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수소는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데 문제는 만든다 한들 이게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이 확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원전에 대한 생태계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원전 산업,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산업 육성은 맞고 원전 산업은 뭐 확장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걸 크게 부정하지 있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민주당의 뭐 정책을 관리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전 정권을 띄워주기밖에 안 돼요. 전 정권이 잘한 거 니들이 받는구나라고밖에 안 하겠지만 반대로 원전 산업을 이용해서 원전 산업을 통해서 만든 수소 에너지라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난 정권 원전을 이용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네들은 원전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원전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정책을 만들어냈어 라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탄소 포집 기술 이것도 결국엔 블루수소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전에 대한 이 정책들도 추후에 핑크수소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수소에너지라는 건 민주당 정권의 정책 관련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다들 거래량 없이 뭐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발표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원전 같은 경우는 잘해봐야 욕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원전을 활용한 수소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수소가 바보지만 여러분들이 수소에너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썰은 좀 더 풀고 싶지만 그랬다간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관련주 차트 몇 개만 볼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JNK 글로벌 그리고 유니크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은 사실 솔직히 이거 지금 누가 관심을 주겠어요. 뭐 막 정치 테마주처럼 급등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지금 되게 단계를 하나하나 잘 밟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JNK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30만 주라 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일단은 121선 여기를 못 뚫고 계속 두드러 맞았습니다. 계속 윗꼬리만 맞았어요. 121선이 이 종목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초부터 이 종목이 121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자, 이때부터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횡보를 좀 거치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자, 과거의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때 거래량 좀 크게 실렸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때 물려있던 사람이 자, 이 밑에 거래량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다거나 저항을 뚫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때 물렸던 사람이 드글드글 할 텐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일전에 윗골이 달았던 가격대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4,500원에서 4,600원 요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 라인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본전 왔다 하고 손절치는 물량들, 매도세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사실 그 전부터도 매도세가 나와야 됐는데 사실 이때 물린 사람,
자, 이때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부터도 매도세가 나와야 됐어요. 근데 지금 매도세 안 나오고 시장 빠졌고 시장 애매한 와중 속에서도 자리 잘 잡고 볼벤 상단 뒤덮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480선, 4,6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가 대비 한 7%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뚫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좀 쇼타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5,200원, 5,700원 뭐 이런 식으로 현가 대비 한 3, 4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이 종목을 타이트하게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뭐 480선 요 정도 라인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도 소녀목표가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땐 저는 소녀목표가라고 보기에 일단 이 종목은 최소한 5,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주봉에서도 이런 시장, 이 뒤숭숭한 시장 와중에서도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우상향 추세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4,700원 정도 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5,2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과거에 JNK터 이제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가 5,200원 라인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때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5,300원 정도 라인으로만 이제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라인을 까지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며 이렇게 사고팔고 추세에 맞춰서 하면 이것도 좀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손실이어도 정리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5,200원 라인까지 뚫었다. 그랬을 때는 7,000원까지. 그러면은 거의 한 3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위로는 이만큼 열려 있는 거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주봉상 60일선을 내가 만약에 손절가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예 접근할 때 내가 추매를 한다, 신규 진입을 한다, 이 60일선까지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되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60일선 이탈했을 때 손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도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끊겨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 50%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JNK 글로벌 이쪽도 좀 수소 테마로 가벼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크 같은 경우도 차트 좀 가볍게 체크해드리면 최근에 유니크 같은 경우가 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왜 움직였을까? 뭐 이제 얘기에서는 뭐 한덕수 관련주로 묶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제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명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이 원래 유니크 쪽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해서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 얘 240선 안착 못 하거든요. 480선이 강한 저항이긴 한데 240선도 안착 못하고 맨날 240선만 딛고 밀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면 240선 위로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해서 지금 보면은 주봉상에서도 61선 항상 두드러 맞고 밀리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 이번에도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4,100원 50원, 4,150원 위에서 여러분들이 노는 걸 발견을 했다. 그냥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놨었는데 금요일 날 오늘 저는 뭐 먹지 하고 그냥 관심 종목 보다가 유니크가 4,150원 위에서 끝났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은 과거 통곡의 벽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 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이 종목은 일단 4,800원까지는 사실 뭐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수소에 대한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도 뭐 5,500원, 6,000원 이렇게도 좀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지금 구간도 괜찮기는 한데 이왕이면 지금 시장이 좀 뒤숭숭하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4,100원 위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평단을 4,600원이나 4,800원 아래로 낮춰놓으시면 단기간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럴 여력 안 돼도 5,000원 정도라고 하시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오늘 추천주로도 수소 쪽을 다룰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시청자 참여 방법 저기 QR코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시장 상황 보면서 틈틈이 좀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오시면 좀 더 지금 수소 관련이나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 섹터가 왜 매력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남겨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러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